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청취자입니다. 또 이렇게 하루를 시작해요. 오늘 목요일인데 여러분들 목요일 즐거운 마음으로 또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이 새벽의 어둠을 깨고 이 하루를 시작한다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일찍 일어나서 운동도 하고 책도 보고 그러면서 지내면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일찍 일어나세요. 요즘 보니까 최근에 이제 일찍 일어나가지고 제 영상에 댓글 달아주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이거 1일차, 2일차, 3일차 해가지고 달고 있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하루도 안 빠지고 저희 새벽 방송을 청취하고 출석 인증하시는 분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열심히 하다가 사라진 분들, 도망간 분들도 꽤 많아요. 부지기수죠. 부지기수야. 그게 쉽나? 부지런하고 규칙적이고 늘 한결같다는 게 엄청 힘듭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주위에 있다면 그런 사람들은 꼭 친구로서 사귈 만한 가치가 있고, 만약에 그런 밑에 있는 분들이 이제 직원이다, 자기 회사 직원이다,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 꼭 데리고 있어야겠죠. 끝까지. 성실한 사람이 좋은 거예요. 자,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 줄 게 있어요. 우리가 좋은 소식이니까 한번 꼭 들어보세요. 이런 잠자리에 들기 전에 물을 마시면은 그 밤에 이제 깨어나기 때문에 자기 전에 물을 마시고 싶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알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이게 몰랐던 사실인데 그 의사한테 물어보니까 왜 사람들은 밤에 그처럼 자주 이렇게 오줌을 왜 하는가를 물었는데 심장병 그 전문의 의사가 답이 뭐냐? 당신이 서 있을 때는 다리가 붓지요. 서 있을 때 당연히 다리가 붓죠. 붓는데 이게 중력에 의해서 그 물이 여러분의 그 몸 아래로 끌어당겨 있게 해놓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여러분이 누워 있으면은 그 하반신이 다리 등이죠. 하반신이 이제 콩팥과 수평이 되게 되면 그때 콩팥이 물을 이제 제거하기 쉽기 때문에 결국은 밤에 오줌을 는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몸에서 이 독소들을 세척하는데 최소한의 물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나 이것들은 완전 새로운 정보였다는 거죠. 그래서 물 마시는 시간을 제대로 잡으면은 그 물이 몸에 주는 효능을 최대한 살릴 수가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일어나자마자 두 잔의 물, 이게 좋냐? 몸 체내 기관들이 깨어나게 하는데 아주 도움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자마자 두 잔의 물을 꼭 마시고 식사하기 30분 전에 한 잔의 물, 이 소화를 촉진시켜 주는 겁니다. 그리고 목욕하기 전에 한 잔의 물, 혈압을 내려준다고 합니다. 혈압을 내려준다. 그리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한 잔의 물, 이게 뇌졸중이나 심장마비를 예방한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잠자리에 들기 전에 그 물은 그 자는 중에 그 오는 다리 경련을 또 방지하는데 또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그 다리 근육이 그 물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경련을 일으켜 가지고 여러분을 깨우는 것이다. 그게 심장병 전문의가 알려준 이야기라고 하네요. 하여튼 참고하시고, 제가 볼 땐 물을 좀 많이 마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뭐 쓸데없는 거 먹는 것보다는 물을 많이 마시자. 종종 이렇게 꾸준하게 마시는 게 좋다는 겁니다. 물. 수분 섭취 많이 하시라는 거예요. 참고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삼성의 이야기를 한번 또 떠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I love 삼성. 평택 캠퍼스를 둘러본 우리 스페인 총리, 이 스페인 총리가 결국에 삼성을 구애한다. 러브콜하는 거야, 러브콜. 삼성전자에 대해서 상당히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좋아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스페인이 이제 글로벌 기업의 5나노미터급의 그 반도체 칩 생산 그 공장을 유치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유치한다고 한다. 5나노 쪽. 근데 유력 후보인 삼성전자와의 그 관계 좁히기에 나섰다. 삼성과 가까우고 싶어요. 삼성을 사랑하고 싶은가 봅니다. 그래가지고 스페인 총리가 그래요. 지난 8월과 이달 잇따라 가지고 그 삼성전자 관계자를 만났고 이어 현지에서는 삼성전자 경영진이 이제 공장 건설을 논의하기 위해서 곧 스페인을 방문할 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스페인을 방문할 거다.
산업계에 따르니까 그 스페인 일간지인데 엘파이스 등 현지 매체에서 그래요. 최근에 그 산체스 총리가 삼성한테 구애하기 위해서 15만 킬로미터를 여행했다. 삼성전자를 구애하기 위해서 15만 킬로미터를 여행했다고 하는데, 삼성전자는 유럽 생산의 거점으로 스페인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지만은 여전히 협상이 필요하다고 이제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 팀이 깊은 논의를 위해서 곧 스페인을 향할 것 같다. 가자 스페인. 그래서 스페인 가고 싶네요, 갑자기. 현재 그 방한 중인 그 산체스 총리는 지난 17일이죠. 그 산업통상부 장관과 함께 그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를 방문해 가지고 반도체 인라인을 한번 둘러봤습니다. 둘러봤고, 스페인 총리가 이제 국내 삼성전자 그 사업장을 찾은 것은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처음이고, 삼성전자 측에서도 경기현 사장이죠. 이 경기현 반도체 대표이사, 그리고 최시영 그 파운드 사업부장 사장 등이 참석을 해가지고 같이 돌아다닌 것 같아요. 이날 산체스 총리는 그 삼성 측과 그 협력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사실상 삼성전자의 그 반도체 공장을 스페인에 유치하기 위해서는 구애하는 자리였을 가능성이 크다. 그럽니다. 구애하는 자리였을 가능성이 크다. 다만 현지 매체에 따르니까 그 논의 끝에 스페인 측이 유치를 낙관한 것과 달리 삼성전자 측은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않았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5일이죠. 스페인 정부는 오는 2027년까지 반도체하고 마이크로칩 산업에 122억 5천만 유로, 우리 돈으로 약 17조 800억 정도를 투자하는 계획을 이제 승인을 했는데, 당시 보니까 나디아 칼비노 스페인 경제부 장관이라고 그래요. 그간 스페인에서 반도체 칩 산업이 없었던 이유 중 하나는 지원, 약속, 그 비전, 이런 일관된 전략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그럽니다. 그래서 스페인이 이 분야에서 적절한 역할을 하기를 원한다고 투자 이유를 이제 밝힌 겁니다. 반도체 칩 산업의 육성 계획의 일부로 스페인 정부는 5나노급 반도체 칩 생산 공장 유치에 힘쓰고 있고, 산체스 총리는 다수의 글로벌 기업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지난 8월 말이죠.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한종희 부회장을 만나가지고 투자를 권하기도 했어요. 현재 유럽의 반도체 칩 생산 거점이 없는 삼성전자는 고려할 만하겠죠. 삼성은 미국의 텍사스주 오스틴의 파운드리 공장이 두 곳이 있고, 중국 시안하고 수저우에 각각 낸드 플래시 공장하고 패키지 공장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미중 갈등 때문에 수출 통제 등으로 인해서 거점 다변화가 좀 필요한 상황이다. 그런 이야기가 있고, 다만 삼성의 첫 유럽 생산 거점이 스페인이 될지는 미지수야. 독일 등 다른 유럽 국가도 글로벌 기업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 독일은 이미 지난 3월 베를린에서 약 150km 정도 떨어진 그 마그데부르크의 그 인텔의 반도체 칩 생산 공장 두 곳을 이제 유치한 상태라고 하네요. 그리고 유럽뿐 아니라 최근 IT 제품 수요 급증으로 인해서 반도체 칩 그 수요가 늘 것으로 현재 예상되는 인도도 경쟁 상대다. 인도도 경쟁 상대다. 그 삼성은 TSMC하고 인텔 등 경쟁사의 움직임을 지켜본 후에 본격적인 움직임에 나설 것 같아요. 그 경기현 사장이 최근에 이제 기자간담회에서 미국 외에도 글로벌 지역 투자는 현재로서 확정된 것은 없지만은 다방면으로 지켜보고 있다. 시장의 변화를 보면서 필요하면 투자를 진행할 수 있다고 그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앞으로 어느 쪽으로도 갈지 궁금한데, 나는 스페인에 갔으면 좋겠어. 스페인 가가지고 확실하게 공장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개인적인 생각인데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참 잘하는 게 많아. 1등 제품이 많죠. 삼성전자 1등 제품. 과연 몇 개일 것인가? 1등 제품 몇 개일까? 상당히 궁금하죠. 전자제품하고 전지, 조선 등 주요 56개,
56개 품목 서비스 가운데 한국 기업이 반도체, 스마트폰 등 5개 부문에서 세계 1위 점유율을 차지한 것으로 조사했다. 반도체, 스마트폰 이 부분에서 세계 1위 점유율을 차지했다. 그 1위 제품의 주인공은 모두 삼성전자였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니케이에서 보니까 23일 56개 제품목의 지난해 글로벌 점유율을 조사해서 공개를 했어요. 이 조사를 보니까 삼성전자가 D램과 낸드 플래시, 올레드 패널, 초박형 TV, 스마트폰 이렇게 5개 부분에서 1등을 했어. 5개 부분에서 1등을 낸 거야. 응? 특히 D램, 낸드, 그리고 올레드, 초박형, 그리고 스마트폰 이렇습니다. 삼성의 그 D램 점유율은 전년보다 1%포인트 오른 42.7%고 올레드 패널 점유율은 4.5%포인트 줄어든 60.1%다. 그 D램에서는 SK하이닉스가 초박형 TV 올레드 패널에서는 LG전자 그리고 LG디스플레이가 각각 2위에 올랐어요. 그 D램은 삼성과 하이닉스를 합친 점유율이 71.3%인데 올레드 패널은 삼성에 이어서 LG디스플레이를 더한 점유율이 82.8%에 달하는 등 한국 업체가 아주 높은 장악력을 보이고 있어. 낸드도 마찬가지야. 삼성전자, 하이닉스 점유율을 더하면 47.1%에 달하더라. 니케이에서도 그래요. 지난해 조사에서 70개 품목을 분석을 했어요. 이때에도 같은 5개 품목에서 삼성이 1등을 했어. 2019년 조사에서 7개 품목에서 한국 기업이 1위였는데 작년 조사에서는 조선하고 그 대형 액정 패널 LCD의 1위 자리를 중국 기업에 내줬다. 그런 거죠. 이번 조사에서는 그 미국 기업이 1위인 품목은 전기차, 반도체, 제조장치, 바이오 의약품 등 18개라고 하네요. 특히 바이오 의약품에서 작년 조사 때 10위였던 미국 화이자가 코로나로 백신 등의 효과로 1등에 뛰어올랐다. 중국 기업이 1위인 품목은 15개인데 태양광 패널, 대형 액정 패널, 조선 등이 포함됐고 특히 감시 카메라에서는 중국 업체가 1등부터 3위까지 싹쓸이 하죠. 5위도 차지했다. 일본 기업은 시모스 이미지 센서나 편광판, 휴대용 리튬 이온 전지, 디지털 카메라 등 7개 품목에서 1위에 올랐고요. 니케이는 중국의 그 첨단 제품 등에서 점유율을 늘리고 있는 것을 들어서 이 분야에서 중국의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하는데 상위 5위 이내의 그 기업의 점유율을 국가별로 합쳤을 때 전기차, 스마트폰, 그 소재 등 주요 첨단 제품 28개 가운데 중국의 점유율이 늘어난 것이 한 13개 정도 되고요. 감소한 것은 한 6개 그쳤다고 하네요. 특히 전기차 관련 제품들에서 중국 기업이 약진이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전기차 배터리에서 1위를 차지한 CATL 그 점유율이 38.6%, 2020년보다 12.6%포인트 높아졌는데 그 BYD하고 합치면은 중국 기업의 점유율이 46.3%인 것 같습니다. 이 밖에 배터리에 사용되는 절연체에서도 중국 기업이 점유율을 늘렸고 하여튼 이번 조사에서 중국 기업의 점유율이 5위 이내에 포함된 품목은 32개였다. 그런 것 같습니다. 중국도 아주 치열하게 지금 따라오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삼성전자도 잘하고 있어요. 삼성전자. 하여튼 훌륭한 기업입니다. 삼성뽕에 잠시 치여버렸습니다. 그리고 요즘 보니까 상당히 기업들이 힘들어요. 요즘 비명 지르고 있어. 돈이 없는 건지 아니면 쓸 돈이 없는 건지 하여튼 돈 없어서 난리라고 하는 것 같은데 요즘 한국을 대표하는 그 30대 상장사의 3분기 누적 금융 비용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2배 넘게 불어난 것 같다. 그런 이야기 있고 이 시장 금리하고 원달러 그 환율이 이제 큰 폭으로 오른 것 같아요. 이 기간 금융 비용이 영업이익의 절반에 육박하면서 기업들의 수익성 방어에 이제 비상이 걸린 거야. 고금리, 고환율로 인해서 금융 비용이 기업 실적을 갉아먹을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일단은 금감원에 따르니까 삼성과 하이닉스, 현대차, LG화학,
포스코홀딩스 등 시가총액 30대 주요 상장사 올 3분기 누적 금융 비용이 45조 한 7,700억 원 되는 것 같은데, 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한 25조 9,700억 정도 늘어난 금액이고요. 이 기간에 이들 기업이 거둔 영업이익의 45.7%를 차지했다. 영업 외 비용 중 하나인 금융 비용은 이자 비용하고 외화 환산 손실, 파생 상품 손실 등으로 구성이 돼요. 그 금융 비용이 증가할수록 기업의 단기 순이익과 현금 창출력이 감소라는 거지. 이렇게 금융 비용이 불어나면서 기업의 단기 순이익도 큰 폭으로 줄었고, 현재 시가총액 30대 주요 상장사의 3분기 누적 순이익은 79조 7,900억 정도 되고, 전년 동기 대비 8.1% 줄었어. 같은 기간에 영업이익은 99조 9,800억 정도인데 11.5% 증가했지만은 금융 비용 탓에 순이익은 감소세로 전환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금융 비용을 기업별로 보니까 삼성이 14조 2,600억, SK이노베이션 6조 6,300억, 포스코홀딩스 4조 6,800억, 하이닉스 4조 6,100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현대중공업 3조 600억. 하여튼 금융 비용이 컸어요. 이들 기업은 외화 환산 손실, 외환 차손 등 이 외환 관련 비용이 큰 폭으로 불어난 것으로 집계되는데, 올해 원달러 평균 환율을 보니까 1290.32전이죠. 작년 평균에 비해서 145원 53전이 뛰었고, 이 환율이 뜀박질하다 보니까 원화로 환산한 기업의 그 외화부채 원금과 이자 비용이 증가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자 비용 부담도 이제 컸어요. 기업들이 유동성 악화에 대비해서 자금 조달을 늘린 데다가 시장 금리도 치솟았는데, 지난 9월 말에 삼성과 현대차, LG화학 이렇게 쭉 나가요. 포스코홀딩스 등 국내 주요 10대 상장사의 총 차입금은 147조 한 1,500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작년 말보다 한 20조 3,500억 정도 늘었고, 시장 금리는 연초보다 2배가량 뜀박질했고, 금투협에 따르니까 이달 3년 만기 AA- 등급 회사채 평균 금리가 전날보다 0.02%포인트 오른 연 5.536%에 마감을 합니다. 1월 3일이죠. 그때에 비해서 2배 이상 급등을 했고, 같은 날 3년 만기 BBB- 등급 회사채 평균 금리도 전날보다 0.02%포인트 상승한 연 11.377%를 기록을 했네요. 일단 금리가 두 자릿수로 치솟은 거예요. 하여튼 금융 비용은 앞으로도 불어날 것 같아요. 그만큼 기업 실적이 더 부담을 줄 것 같고, 중소 중견기업은 물론이고 대기업도 지금 조달 금리 상승세가 꺾이지 않아 가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연 7에서 8%의 근근히 자금을 마련하는 주요 그룹 계열사들이 늘고 있다.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상당히 힘든다는 거예요, 요즘. 그래도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돈이 많아가지고 그나마 잘 버티고 있는데, 다른 기업들은 지금 초비상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삼성전자는 이제 3나노에서 이제 확실하게 TSMC와 경쟁을 할 것 같은데, 일단 파운드리 선단 공정에서 TSMC가 경쟁하고 있죠. 삼성이 이제 4에서 5나노 공정에서는 일단 고객사 이탈 이슈로 이제 곤혹스러운 위치에 처했었는데, TSMC보다는 이제 먼저 시작해서 경쟁력을 갖춘 3나노 이하 공정에서는 고객사들의 그 멀티 파운드리 전략이 삼성의 고객사 확보에 도움이 될 거다. 그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어요. 대만 언론에서도 테슬라가 차기 완전 자율주행 그 반도체 주문을 삼성이 아닌 뭐 TSMC에 맡겼다고 보도하겠는데, 그 테슬라는 앞서 1세대 FSD 칩을 삼성의 미국 오스틴 공장에 생산했어요. 이번에 차세대 FSD 칩 생산부터는 삼성이 아닌 뭐 TSMC의 대규모 그 주문을 했다는 소문이 어깨 파다하고, 차세대 그 FSD 칩은 TSMC의 4에서 5나노, 4나노, 5나노 공정을 통해서 생산될 것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테슬라가 TSMC의 칩 생산을 맡겼다는 소문은 TSMC가 최근에 그 미국 애리조나 그 신공장에서 첨단 3나노 공장으로 칩 생산을 시작할 거라는 그 계획을 발표한 시기에 맞물리는데, 그 TSM은 애리조나에 그 120억 달러를 들여가지고 반도체 공정을 건설하고 있죠. 5나노 공정을 시작한 후에 좀 더 발전한 3나노 공정으로 영역을 확대해서 그 생산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 반도체 업계에서 주로 퀄컴, 애플 등 IT 기업 위주로 고객군을 확보하고 있던 TSM이 뭐 이번엔 그 테슬라를
새 고객으로 확보할 경우에는 차량용 반도체 영향으로 시장을 확장하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다고 보고 있겠죠. 사실상 TSM이 상위 고객군으로 전기차 업체를 확보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네요. 때마침 삼성 역시 차량용 반도체를 비롯해서 HPC, 5G, IoT 등 고성능 저전력 반도체 시장을 적극 공략해서 2027년까지 모바일을 제외한 제품군의 매출 비중을 50% 이상으로 키워갈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어요. 하여튼 재밌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삼성 입장에서는 계속되는 고객사 이탈 이슈가 반가울 리는 없겠죠. 삼성은 퀄컴의 스냅드래곤 8 1세대 반도체 생산을 맡았는데, 하지만 퀄컴이 지난 5월 스냅드래곤 8 플러스 1세대 생산을 TSM에다 맡긴 데 이어서 4나노 공정으로 만들어질 스냅드래곤 8 2세대마저 삼성이 아닌 TSMC에 모두 맡기면서 삼성 전자 고객사 이탈 이슈는 뜨거워졌습니다. 이 고객사 이탈이 아닌 안정적인 공급망 관리 측면에서 삼성뿐 아니라 TSMC도 여러 글로벌 파운드리의 주문을 분산한다는 측면이 있어도 퀄컴의 최신 스마트폰용 AP 제품 생산을 파운드리 수용력, 트랜지스터 파워, 퍼포먼스, 가격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TSM에 맡겠다는 점에서는 삼성 입장에서 졸리는 없겠죠. 또 다른 삼성의 대형 고객사인 엔비디아도 지난 9월에 GPU 차기작 RTX 40 시리즈를 선보였는데 제조사를 아닌 삼성이 아닌 TSMC를 택했다. TSM의 4나노 공정을 통해서 엔비디아의 신제품이 생산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업계에서도 파운드리 한국과만 거래하지 않는 반도체 업계 특성상 TSM의 신제품 주문을 맡기더라도 삼성전자 고객사가 이탈하는 것은 아니라는데 주목해야 한다고 하죠. 삼성과 TSMC 간 선단 공정 경쟁 구도가 형성돼 있어서 신규 주문이 있을 때마다 어느 한쪽에서 고객사 이탈 이슈가 나오지만은 다변화 측면에서 봐야 한다. 그러면 다변화 측면. 고객사의 멀티 파운드리 전략으로 봤을 때 3나노 이하급 공정에서는 TSM보다 먼저 경쟁력을 갖춘 삼성전자로 고객사가 다시 몰릴 가능성도 열려 있다는 거예요. 삼성은 지난 6월에 세계 최초로 3나노 공정 반도체 양산에 성공했고 수율도 고객사를 확보할 수준으로 상당히 끌어올렸다고 합니다. TSM은 당초 9월에 3나노 공정 양산에 나설 계획이었는데 아직까지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삼성이 많은 고객사 끌어올 겁니다. 제가 전날에도 한번 언급을 했어요. 다양한 기업체가 지금 오고 있다고. 그래서 이제 삼성의 파운드리 부사장이 그래요. 최근에 기관 투자자 대상 사업 설명에서도 27년까지 파운드리 생산량을 3배 이상 확대해가지고 TSMC와 직접 경쟁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고, 4, 5나노 기술에서는 TSM한테 뒤처지겠지만은 더 발전된 노드로 따라잡을 기회가 남아있다. 3나노 이하부터는 확실히 삼성전자가 치고 나갈 거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처음에는 뺏기기도 하고 놓치기도 하겠지만은 또 3나노, 2나노, 1나노에서는 또 삼성이 다시 역전을 해가지고 또 끌고 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선의의 경쟁을 해가지고 이제 발전해 나가는 거니까 여러분을 그 정도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주 지겹고 재미없을지도 모르겠네. 편안하게 들어주시고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화이팅 하세요.